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회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문제가 된 발언 앞뒤에 어떤 정황이 있었던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회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뭐 선배건 동료건 석방되니까 다행이다 하는 것도 국민 정서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건 소신이죠. 그거는 같이 근무하고 같이 또 생활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어제 있었던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에 대해서 지금 송영무 장관이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나요? 저 발언이 나왔을 때 뭐 다들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관진 전 장관의 법원의 구속 적부심을 통한 석방 조치를 두고 네. 이거 잘못된 거다. 내지는 뭐 야당 측에서는 정당한 판결했다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당시 여당, 정부 여당은 계속 이게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주무부처 장관이 참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네. 주변에 있던 여당 의원이 이제 저 발언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막 그렇죠.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일단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이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얼핏 들어도 되게 친한 사이구나.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두 분이 지금 그 생년이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한 분은 1973년에 소위로 임관했고 송영무 장관이요. 김관진 전 장관은 72년에 그 육군 소위로 그 임관을 해서 군 생활을 같이 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까웠던 이런 그 사이라고 알 수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무 장관이 아까 다행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금 과오가 있다고 해서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는 사회 분위기를 좀 또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이 그 지금 갖고 있는 혐의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다. 까지 될 정도까지의 그런 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아마 송 장관의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길진균 차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상황이 지금 여야 의원들이 모두 다 같이 당황을 한 상황이었다. 급기야는요, 여당 의원이죠. 박범계 의원이 이 상황을 막 수습해 나섰습니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의 국방부는 가서는 안 될 길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을 의원은 묻는 겁니다. 인간적인 소외를 묻는 것이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 같은 군인이고 동시대 또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좀 다행이다. 소외를 말하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길진균 차장, 지금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송영무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면 또 어떤 이 문제가 되는 발언이 나올까 막 노심초사한다면서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난 뭐 9월, 5월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송영무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정부 여당이 곤혹스러워한 적이 있었고 특히 국방부 같은 경우는 스스로도 지금 군 적폐청산위원회를 꾸려서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국방부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에 대해서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수장이 개인이 아니라 국회 그 국방부의 대표로 앉아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정부 여당에서는 상당히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과거에도 말씀하신 대로 문정인 특보를 두고 뭐 학자답다, 학자지 뭐 정부 특보 같지 않다. 내지는 뭐 통일부의 800만 달러 북한 지원에 대해서 통일부와 조율도 없이 미뤄질 것이라고 들었다. 이런 발언을 막 서슴치 않게 하는 바람에 그랬었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엄중주의를 조치를 내렸다라고 이렇게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상황 저희도 기억하는데요. 지금 야당이 오히려 송영무 장관을 그때 감싸고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질책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보시죠. 월락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래 나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 말을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뭐를 생각한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진솔하게 얘기하려는 거는 보입니다만 장관입니다. 근데 지금 말을 할 때 보면 장관과 개인을 조금 왔다 갔다 혼돈스러워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 적폐청산 여기에 지금 거의 올인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당은 이 적폐청산의 그 여론을 띄우고 검찰은 이 수사를 통해서 이제 줄줄이 잡아놓고 뭐 이런 지금 분위기인데 지금 송 장관이 좀 어눌한 말투로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지금 국가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북핵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라 하면 그 컨트롤 타워에서 핵심 인사입니다. 네. 이 핵심 인사가 청와대나 통일부와 이렇게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발언을 소신 내지는 자기의 느낌이라 그래서 막 얘기하는 바람에 사실 외국이나 국가적으로 볼 때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뭐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게 9월 18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9월 19일 날 바로 청와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리고 뭐 주의를 촉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김관진 전 장관 석방과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병우 전 수석 이야기가요. 그런데 이게 송영길 의원이 SNS에 무슨 글을 남겼군요.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김관진 전 장관 석방이랑 우병우 전 수석 얘기가 그렇게 같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한 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미 구속이 됐고 열흘 이후에 구속 적부심이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네. 판사가 바뀝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구속한 판사와 다른 새로운 판사가 이제 그 심리를 해서 석방 결정을 내렸는데 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그 판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대구 봉화 동양이고 서울대 법대 동기고 연수원 동기라서 신상을 공개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신상을 드러내면서 아마도 그래서 성향이 보수적이고 이러다 보니 그런 말은 하진 않았지만 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석방한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뉘앙스로 올리는 바람에 네.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는 젊은 사람들이 속칭 신상 털기라고도 말하는 개인의 신상을 공개적으로 송영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개인의 신상이 그냥 개인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지금 사건을 지금 판결을 해야 되는 또는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판사의 신상을 공개한 거예요. 여상한 변호사님이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비난이 좀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많은 정치적인 사건에서 어떤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은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결정이 나오면 법원이 정의의 사도다 그러고 네. 그다음 반대쪽에서는 마치 무슨 뭐 앞잡이라든가 네. 이런 비판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슬람 국가 몇 개국의 그 국민들 미국 입국을 불허했을 때 네네. 미국 법원 1, 2심이 네. 전부 다 그건 잘못됐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 있죠. 그걸 네. 좀 정지를 시켰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거죠. 이럴 때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 1, 2심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막 그 욕을 했을 건데 미국은 아주 조용해요. 네. 우린 법원의 판단을 믿는다. 법원이라는 게 있죠. 뭡니까? 자기 그 어떤 여론이라든가 어떤 정치권의 압력에 그 독립적으로 판단하라고 제3의 기관을 둔 거지. 네. 만일 국민 여론에 따라서 재판할 것 같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좀 더 성숙한. 네. 그러니까 어떤 판결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네. 그다음 팩트에 입각한 비판을 하는 건 좋지만은 네네. 그 결정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네. 모독을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 스스로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다. 지금 그 해당 판사가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역시 구속 적부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신상이 공개됐으니 그 심사도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그건 당연하죠. 저도 판사를 했지만요. 이런 과도한 비난이 들어오면요. 판사들이 그래도 나는 명예로 살아왔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신상 털기에서 무슨 욕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면 심적인 부담이 없을 수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만일에 그 비난을 한 사람,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가 어떤 이런 사법심사의 그 대상이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그걸 갖다가 감내할 수 있겠는가, 네. 참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는 거죠. 네. 송영길 의원의 그 트윗 내용 중에 TK 동향이라고 쓴 표현은 정말 불쾌한 표현이고요. 네.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불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법조인 출신 그 국회의원들, 그 정치인들은 꼭 여론을 동원해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그런 그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이념에 경도된 네. 잘못된 재판, 이런 것을 또 양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어떤 판사들은 다 그 법리와 그 증거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판결한다. 이렇게 일단은 믿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있으니까 네. 저 신광열 판사라든가 판사들은 있죠. 네. 전부 다 어떤 정치적 이념이라도 경도되지 않고 네.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네.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네. 믿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이 안 믿으면 판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네. 그러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이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판에 출석하던 우병우 전 수석이 아주 당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네. 2,500만 분의 1. 자, 지금 화면에 공판에 출석하는데, 예, 수석님 힘내세요라고 어떤 여성이 소리를 질렀는데, 우병우 전 수석도 굉장히 지금 당황을 하는 모습으로 인사까지 하네요. 네, 오늘 오전에 그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직권 남용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저런 여성이, 젊은 여성이 가서 주먹까지 저렇게 휘두르며 화이팅을 외치자 우병우 수석이 저렇게 갑자기 당황하고 또 멋져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 법원이나 검찰을 출두하면서 외곽에서 저렇게 지지를 하던 모습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몇 번은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저렇게 법원 건물 안에서까지 들어온 모습은 본인도 처음 봤는지 매우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하면 기자를 향해 쏘던 그 매서운 레이저 눈빛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기자의 질문에 레이저 눈빛을 쏘던 우병우 전 수석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런 뻣뻣하고 냉철해 보이는 우병우 전 수석도 자신을 힘내라고 화이팅을 외치는 데는 다정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인사까지 고개를 꾸벅 하는군요. 원래 굉장히 목이 뻣뻣하기로 유명한 인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갑작스럽게 저렇게 치고 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기자들을 접대할 때, 기자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긴장한 모습으로 저렇게 째려보는 듯한 눈초리를 보이기도 하지만 자신도 그냥 지나갈 때는 갑자기 들린 소리에는 자신도 당황했는지 좀 시선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여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 화이팅은 근데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 여성분 지지자인 것 같은데. 그 지지자니까 네. 어떤 그 검찰이나 네. 어떤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네. 끝까지 싸워달라. 네. 응원의 목소리 같고요. 일부에서는 지지자가 아니고 일부러 디스를 한 건 아니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 아닌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고개까지 끄떡하면서 인사까지 하는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요, 우병우 전 수석을 두고 2,500만 분의 1의 사나이다. 2,500만 분의 1의 사나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은요. 예, 예. 조홍천 의원이 제가 생각에는 이건 재미로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영장 기각이 보통 20%가 된다. 네. 그다음 그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한 1% 된다. 저를 지금 확률로 계산한 거군요. 네, 확률로 했는데 아. 이거는 국민들한테 재밌게 하려고 한 거죠. 사실은 이 전제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네. 저 말은 있죠. 영장이 100건 중에 20건은 기각된다. 이게 무슨 통계 나오는 영장 기각률,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통계로 낼 수가 없습니다. 네. 100건이 처음 100건 다 기각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 한 건도 기각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조홍천 의원의 말대로 하면은 이 판사들이 영장 기각을 퍼센트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네. 이 100건 중에 20건은 무조건 기각해야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영장은 있죠. 어떤 통계가 아니고 네. 어떤 사람 개인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냐 안 되냐 2분의 1입니다. 무조건. 네. 이 때문에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 당연한데 네. 국민들이 볼 때는요 어떻게 이렇게
다 유리한 쪽으로만 이렇게 다 되는 걸 그거는요. 보면 이 정도의 확률이 나오지 않겠냐고 이유를 할 수 있잖아요. 구속영장이 제일 큰 거고요. 네. 혐의가. 그게 기각되면 있죠.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통신사실조회영장도 범죄 혐의도 없는 사람을 통신사실조회하면 되겠습니까? 네. 검찰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 영장을 기각 안 되도록 해야죠. 영장 자체가 내용이 충실하지 못했다. 검찰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어떤 살인죄로 영장이 청구단에 기각되면요. 제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 영장, 통화기록 조회 영장 다 기각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비판을 한 거는 좋은데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위 얘기 뜨겁게 지금 논쟁을 벌여왔는데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진균 차장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이 아까 다행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금 과오가 있다고 해서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는 사회 분위기를 좀 또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이 그 지금 갖고 있는 혐의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다. 까지 될 정도까지의 그런 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아마 송 장관의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길진균 차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상황이 지금 여야 의원들이 모두 다 같이 당황을 한 상황이었다. 급기야는요, 여당 의원이죠. 박범계 의원이 이 상황을 막 수습해 나섰습니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의 국방부는 가서는 안 될 길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을 의원은 묻는 겁니다. 인간적인 소외를 묻는 것이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 같은 군인이고 동시대 또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좀 다행이다. 소외를 말하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길진균 차장, 지금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송영무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면 또 어떤 이 문제가 되는 발언이 나올까 막 노심초사한다면서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난 9월, 5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송영무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외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문제가 된 발언 앞뒤에 어떤 정황이 있었던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외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선배건 동료건 석방되니까 다행이다 하는 것도 국민 정서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건 소신이죠. 그거는 같이 근무하고 같이 또 생활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어제 있었던 김관진 전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정부 여당이 곤혹스러워한 적이 있었고 특히 국방부 같은 경우는 스스로도 지금 군 적폐청산위원회를 꾸려서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국방부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에 대해서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수장이 개인이 아니라 국회 그 국방부의 대표로 앉아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정부 여당에서는 상당히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과거에도 말씀하신 대로 문정인 특보를 두고 학자답다, 학자지 정부 특보 같지 않다. 내지는 통일부의 800만 달러 북한 지원에 대해서 통일부와 조율도 없이 미뤄질 것이라고 들었다. 이런 발언을 서슴치 않게 하는 바람에 그랬었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엄중주의를 조치를 내렸다라고 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상황 저희도 기억하는데요. 지금 야당이 오히려 송영무 장관을 그때 감싸고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질책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보시죠. 월락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래 나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의 석방에 대해서 지금 송영무 장관이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나요? 저 발언이 나왔을 때 뭐 다들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관진 전 장관의 법원의 구속 적부심을 통한 석방 조치를 두고 네. 이거 잘못된 거다. 내지는 뭐 야당 측에서는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당시 여당, 정부 여당은 계속 이게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주무부처 장관이 참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네. 주변에 있던 여당 의원이 이제 저 발언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막 그렇죠.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일단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이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얼핏 들어도 아, 되게 친한 사이구나.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두 분이 지금 그 생년이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한 분은 1973년에 소위로 임관했고 송영무 장관이요. 김관진 전 장관은 72년에 그 육군 소위로 그 임관을 해서 군 생활을 같이 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까웠던 이런 그 사이라고 알 수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무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 말을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뭐를 생각한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진솔하게 얘기하려는 거는 보입니다만 장관입니다. 근데 지금 말을 할 때 보면 장관과 개인을 조금 왔다 갔다 혼돈스러워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 적폐청산 여기에 지금 거의 올인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당은 이 적폐청산의 그 여론을 띄우고 검찰은 이 수사를 통해서 이제 줄줄이 잡아놓고 뭐 이런 지금 분위기인데 지금 송 장관이 좀 어눌한 말투로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지금 국가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북핵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라 하면 그 컨트롤 타워에서 핵심 인사입니다. 네. 이 핵심 인사가 청와대나 통일부와 이렇게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발언을 소신 내지는 자기의 느낌이라 그래서 막 얘기하는 바람에 사실 외국이나 국가적으로 볼 때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뭐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게 9월 18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9월 19일 날 바로 청와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리고 뭐 주의를 촉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김관진 전 장관 석방과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